안녕하세요. 동반자 은원입니다. 얼마 전에 4천만 원 소액 투자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 현장을 사례로 들어보며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안전 진단을 신청한 고암주공 아파트, 그리고 정밀안전 진단을 신청한 남산주공 아파트, 예배안전 진단을 통과한 하소주공 아파트,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청전주공 시형 아파트가 있는데, 이 구역들이 앞으로 공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가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 그리고 조합 설립의 절차이죠. 예배안전진단이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는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대부분의 구역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면서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토지 등 소유자님들에게 진구하고 시, 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조합 설립 전에는 반드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위원장,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그리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이 되고, 그 전에는 추진준비위원회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추진위원회 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 등 소유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합니다.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1번 설계자 선정 및 변경, 2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3번 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5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6번 조합 정관 초안 작성, 7번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진구, 8번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및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법령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하는데요.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을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회가 행한 모든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라서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그리고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합니다. 이때 추진위원회 업무를 초과한 업무나 아니면 계약의 계약,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 내의 것만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합 설립 구성 동의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조합원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고,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입니다. 다시 보면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이나 지상권자는 소유 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팩트 하나 짚어볼까요? 투기과열 지구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분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천의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는 아니지만, 투기과열 지구 내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정관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 정관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시도지사는 표준정관을 작성해서 보급할 수 있습니다. 표준정관은 창립총회 등을 통해서 확정된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고, 추진위원회가 만든 초안을 의미한다 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 정관은 정기총회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합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2번 조합원의 자격. 3번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에 관련된 내용. 4번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번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의 수, 그리고 업무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6번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 7번 대의원의 수, 선임 방법, 선임 절차 및 대의원 의결 방법. 그리고 조합의 비용 부담, 그리고 조합의 회계 관련된 내용 등 조합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경미한 사항까지 모두 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총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회 의결 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대의원 결의로 해서 개정되는 것으로 정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에서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한 후에 추진위원회 구성과 그리고 조합 설립에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추진위원회에는 이사님이 안 계시다는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